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축하해. 완치 5주년. 남편이 웃으면서 건넨 케이크 상자. 그 밑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그날이 남편 완치 판정받은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렜어요. 5년 동안 매일 병원 가던 날들이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항암 치료 받을 땐 입맛이 없어서 못 먹던 것들이었거든요. 오후 6시쯤이었을 거예요. 여보,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왔네?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갔을 때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한 손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완치 5주년인데 케이크 정도는 사와야지. 남편이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올려놨어요. 고마워. 근데 우리 둘이 다 먹기엔 큰데? 제가 웃으면서 말했을 때 남편이 뭔가 이상했어요. 제 눈을 안 봤거든요. 그냥 나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케이크 상자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들었어요. 그때 뭔가 밑에 깔린 게 느껴졌어요. 종이 뭉치 같은 게. 꺼내봤죠. A4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맨 위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이혼 소장.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케이크 상자 밑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5년 동안 남편 간병하고 집까지 팔아서 치료비 됐는데 완치 5주년 축하한다고 건넨 케이크 밑에 이혼 서류가 있었어요. 정확히 5년하고도 2개월 전이었어요. 2019년 3월 14일. 남편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날. 서윤 씨, 잠깐만 같이 들어와 봐. 남편이 진료실에서 나와서 제 손을 잡았을 때 손이 차가웠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암 3기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됐고요. 그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수술은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일단 항암 치료부터 해야 합니다. 종양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항암 치료만 1회에 3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12회는 해야 하고요. 300만 원 곱하기 12회. 3,600만 원. 그것도 항암 치료만. 수술비, 입원비는 따로였어요. 진료실을 나왔을 때 남편이 울고 있었어요. 53살 남자가 복도 한가운데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서윤아,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이겨내자. 제가 남편 등을 토닥이며 말했을 때 사실은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과 어떻게 나왔어? 어머니 위암 3기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암이라고? 네, 항암 치료 받아야 한대요.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일단 항암 치료만.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건강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제대로 챙겨줬어? 네. 밥은 제대로 차려줬어? 아니면 너 일한다고 인스턴트만 먹인 거 아니야?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에이, 됐어. 말해봤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일단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걸로 담보대출 받으려고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남편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적금 깨면 2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8천만 원. 합쳐서 1억. 일단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남편의 첫 항암 치료는 3월 21일에 시작됐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서윤 씨, 진짜 그만둘 거야?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잖아. 간호가장 선생님이 안타까워했어요. 내 남편이 항암 치료 받는데 제가 병원 다니면서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요. 가족 간병이 쉬운 게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사실은 무서웠어요.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하지만 남편이 우선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첫 항암. 주사 맞는 남편 손을 잡고 있을 때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서윤아,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무슨 소리야? 우리 꼭 이겨내자. 제가 남편 손을 꽉 잡았을 때 남편이 울었어요. 미안해, 당신 일까지 그만두게 해서. 괜찮아. 당신이 낫는 게 먼저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항암 3개월 차. 담보대출 받은 8천만 원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치료비가 좀 더 필요한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통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내가 주면 얼마나 줄 건데? 1,0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빌려주면 언제 갚을 건데? 남편이 나으면 제가 다시 일해서 갚을게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빌려줄게. 대신 나중에 꼭 갚아야 돼. 알았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윤아, 내가 돈 빌려준 거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 네. 아들 컨디션 안 좋은데 스트레스 주면 안 되잖아. 너랑 나랑 우리끼리 해결하는 거야. 알았지? 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1,000만 원. 이것마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죠? 항암 4개월 차.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서윤아, 오늘 죽 맛있다. 남편이 처음으로 밥그릇을 비웠을 때 저는 기뻤어요. 그래, 이제 좀 나아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내일 오셔서 추가 검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어요. 4개월 동안 쏟아부은 돈, 8천만 원, 그리고 제 퇴직, 건강, 시간, 모든 게 다시 시작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다는 걸. 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냥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4개월 동안 항암 치료했는데 제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타깝지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더 들까요? 이번엔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하니까 1회에 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10회는 해야 하고요. 500만 원 곱하기 10회, 5천만 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담보대출 받은 8천만 원도 이미 바닥났고 시어머니한테 빌린 1천만 원도 다 썼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재발했대.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서윤아. 내가 잘못 살아서. 무슨 소리야?
우리 다시 이겨내면 돼. 제가 남편 손을 잡았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제발 했다고? 그럼 돈은 또 얼마나 들어?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5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어머니 제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아파트를? 너희 사는 집을? 네. 담보대출도 꽉 찼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팔아.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을 다녔어요.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급하게 팔려니 2억 5천도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금매로 내놓으면 2억 3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억 3천만 원. 5천만 원을 깎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달 후 아파트가 팔렸어요. 정확히 2억 3천만 원에 담보대출 8천만 원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항암 치료하고 나면 얼마 안 남을 텐데. 제가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윤아, 너희 이제 어디서 살 건데? 전세 알아보려고요. 전세 보증금은? 남은 돈에서 쓰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항암 치료 10회 다 하려면 5천만 원 들잖아. 제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전세 보증금 대줄게. 1억 2천만 원. 대신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어머니, 명의를요? 당연하지.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당연히 내 명의로 해야지. 나중에 내가 다 갚으면 그때 명의 넘겨주면 되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일단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다른 방법이 없잖아. 결국 전세 계약서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올라갔어요. 저희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였죠. 서윤아, 이거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그냥 도와준 거라고만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전세로 이사한 날, 저는 빈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26살에 결혼해서 27년 만에 장만한 내 집이었는데 그 집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젠 시어머니 명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어요. 항암 2년 차. 남편은 하루하루 약해져 갔어요.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서윤아,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안 좋아져? 항암 치료 부작용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챙기는 거 맞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뭘 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내가 남편 제대로 못 챙겨서 암 걸린 거 아니야? 이제라도 잘해야지.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죽을 떠먹여 주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래요. 남편 들어 올리다가 악화됐대요.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입원은 안 돼요. 집에서 남편 간병해야 해서요. 그럼 물리치료라도 받으세요. 비용이 얼마나 되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50만 원. 지금 제게는 없는 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물리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어요. 항암 3년 차 어느 날 시어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어머니, 제가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무릎이 꺾여 있었고요. 병원 가야 돼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검사 결과 무릎 골절이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입원 기간은 2주 정도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800만 원 정도입니다. 800만 원. 또 돈이었어요. 서윤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비는 내가 낼게. 시어머니가 말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시어머니는 2주 입원하셨고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갔어요. 아침엔 남편 병실에서 죽을 끓여주고 오후엔 시어머니 병실에서 식사 챙겨드리고 밤엔 다시 남편 병실로 돌아왔어요. 하루 3시간도 못 잤어요. 허리는 너무 아파서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고요.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이었어요. 서윤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근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이거 봐. 네.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850만 원 나왔어. 내가 카드로 긁긴 했는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거 내가 갚아야 돼. 당연한 거지? 어머니,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내 친정어머니 병원비 다 냈어. 시어머니가 영수증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줘. 17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잖아. 어머니, 지금 남편 치료비도.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일도 다시 알아보든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택시를 타고 가셨어요. 저는 병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쥐어진 영수증. 850만 원. 남편 치료비도 모자란데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이나 하얗게 샜어요. 53살인데 60살처럼 보였어요. 손을 봤어요. 병원 일하면서 생긴 정맥주사 자국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남편 들어 올리다가 다친 허리 때문에 제대로 서지도 못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사람이 한서윤인가? 27년 전 26살에 결혼했을 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는 것.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죠. 병원 다니는 며느리는 안 돼. 집안 살림을 누가 해? 그렇게 포기했어요. 그리고 27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럼 나는? 한서윤은 어디 갔을까요? 항암 4년 차.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CT 촬영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다행이다, 여보. 제가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남편이 웃었어요. 응, 다 당신 덕분이야.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혜진아. 응, 오빠 상태 좀 나아졌대. 올케? 올케는 뭐 맨날 똑같지. 시누이 혜진 씨한테 전화하는 거였어요. 올케가 고생은 하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부부인데. 그치?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근데 올케 요즘 되게 늙어 보여.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가. 우리 아들은 병원에 있어도 잘생겼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연한 거라고요? 집 팔고 일 그만두고 27년 모은 재산 다 쏟아붓고 내 몸 망가뜨리면서 간병한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부부인데 27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던 게 5년을 남편 간병하면서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20kg 빠지면서 버틴 게 다 당연한 거였나요? 그리고 항암 5년 차
드디어 남편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었어요. 5년 동안 쏟아부은 모든 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진짜 배신은 그 다음이었다는 걸. 완치 판정을 받고 3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식욕도 돌아오고 산책도 나갈 수 있을 정도였죠. 서윤아, 오늘 날씨 좋다. 같이 산책 갈래? 남편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여유로운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울컥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버텼구나.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완치 6개월 차. 어느 날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이거 어때?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새 운동화까지. 한 번에 100만 원은 넘게 산 것 같았어요. 좋은데 갑자기 왜? 5년 동안 환자복만 입었잖아. 이제 좀 살아있는 느낌 받고 싶어서. 남편이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한참을 거울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지? 응, 잘 어울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남편은 옷에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여보, 돈은 괜찮아? 치료비 다 쓰고 남은 게 얼마 없는데. 괜찮아. 복직하면 월급 나오잖아. 남편이 가볍게 말했어요. 완치 8개월 차. 남편이 회사 복직을 시작했어요. 서윤아, 나 출근한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밥은? 제가 아침 준비를 해줬을 때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나 회사 근처에서 먹을게. 시간 없어. 10분만 먹고 가면 되잖아. 아니, 괜찮아.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서 차려놓은 밥상을 봤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좋아하던 것들이었는데 먹지도 않고 나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계속 아침을 거르고 나갔고 저녁도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회식? 응, 팀 회식.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잖아. 회사에서 팀 회식이라고 하면 가야지. 5년 동안 못 갔으니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 남편은 향수를 안 뿌렸는데 많이 마셨네? 제가 물을 떠다 줬을 때 남편이 제 손을 밀쳤어요. 됐어. 나 알아서 할게. 여보, 왜 그래? 왜 그러긴.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물어보지 마.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5년 전만 해도 남편은 제가 물 떠다 주면 고맙다고 했는데 완치 10개월 차. 어느 날 아침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보게 됐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오빠,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빠? 누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거죠?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서윤아, 내 휴대폰 어딨어? 식탁 위에 있어.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잠갔어요. 예전엔 비밀번호가 없었는데 며칠 후 딸 미나가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그래, 밥 먹었어? 아니, 배고파?
미나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제가 찌개를 데워줬어요. 엄마, 요즘 어때? 뭐가? 아빠 복직했잖아. 이제 좀 편해? 응, 그래야 하는데. 제가 말을 흐렸을 때 미나가 제 얼굴을 봤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거짓말 못해. 뭔데? 미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냥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해서. 이상해? 어떻게? 잘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미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도 느꼈어. 아빠 요즘 휴대폰 되게 자주 보잖아. 그래. 응. 그리고 엄마한테 예전만큼 안 친절한 것 같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을 때 미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저도 불안했어요. 완치 11개월 차.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해야 한다며 서류를 꺼내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서류를 봤어요. 남편 명의 통장 거래 내역서였어요. 무심코 봤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한 달 전 3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였어요. 이체네요. 받는 사람 박지은. 박지은?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누구한테 300만 원을 보낸 거죠? 더 내려봤어요. 그 전달에도 100만 원. 그 전전달에도 50만 원. 합계 450만 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우리 통장엔 남은 돈이 거의 없는데 남편은 누군가한테 450만 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윤아, 뭐해?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내려놨어요. 아니, 그냥. 그 서류 봤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함부로 보지 마. 내 거잖아. 남편이 서류를 확 가져갔어요. 여보, 근데 박지은이 누구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한테 왜 돈을 보내? 그건 내 일이야. 참견하지 마. 남편이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450만 원. 5년 동안 집 팔고 일 그만두고 4억을 쏟아부어서 살린 남편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 미나한테 전화했어요. 미나야.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미나가 바로 알아챘어요. 엄마, 아빠가 뭐 했어? 미나야, 박지은이라는 사람 아니? 박지은? 누군데? 아빠가 그 사람한테 450만 원을 보냈어. 미나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엄마, 내가 알아볼게. 아빠 회사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거든. 다음 날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알아냈어. 박지는 아빠 회사 기획팀 대리래. 그리고 미나가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뭐? 이혼녀래. 작년에 이혼했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대. 제 손이 떨렸어요. 엄마, 아빠가 그 여자한테 돈까지 보냈다는 거잖아. 이건 완전히. 알겠어, 미나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450만 원.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채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남편은 박지은이라는 여자한테 450만 원을 보냈어요. 이혼녀. 경제적으로 힘든 여자.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오후 남편 회사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원래는 시장 가는 길이었는데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회사 건물 앞 카페에서 남편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5년 동안 저한테도 안 보여주던 그런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제 다리가 굳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각자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회사 회식. 점심때 회사 앞에서 여자랑 같이 있던데?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언제 거기 왔었어?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 누구야? 회사 동료야. 같은 팀. 그렇구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 딸 미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엄마, 나왔어.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 화면에 SNS 게시물이 보였어요. 남편 회사 사람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회식 사진이었는데 남편 옆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모르겠어. 근데 엄마 아빠 표정 좀 봐.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면서 미나야, 이건 그냥 회식 사진이잖아. 엄마 아빠가 엄마 보고 웃을 때랑 표정이 달라. 못 봤어? 미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내가 알아볼게. 아빠 회사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거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예민한 것 같아. 엄마, 왜 맨날 그래? 미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5년 동안 아빠 살렸잖아. 엄마가 왜 눈치를 봐? 그날 밤 미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알아냈어. 그 여자 박지은이래. 아빠 회사 기획팀 데리고. 그래. 근데 엄마, 그 여자 이혼녀래. 작년에 이혼했대. 제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 정신 차려. 아빠 요즘 행동이 이상하잖아. 미나야,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정말. 미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 근데 조심해. 내가 볼 때 아빠 진짜 이상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을 봤어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뭐 보는데?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엎었어요. 아, 그냥 유튜브. 그래.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박지은, 이혼녀, 아빠 회사 동료.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는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텅 빈 식탁에 앉아서 9시, 10시, 11시.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많이 마셨네. 응, 좀. 남편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 가방을 정리하려고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가방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영수증이었어요. 카페 영수증. 아메리카노 2잔. 오늘 오후 3시. 그런데 남편은 오늘 회식 있다고 늦는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카페에 있었다는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 회식 몇 시에 시작했어? 6시? 그럼 오후엔 뭐 했어? 회사에 있었지. 왜? 남편이 제 얼굴을 봤어요. 아니, 그냥.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서윤아, 우리 아들 요즘 어때?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도 잘 다니고. 그래, 다행이네. 시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말했어요. 근데 서윤아, 너 요즘 살림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네. 우리 아들이 요즘 집에서 밥도 안 먹고 나간다며? 밥이 맛이 없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5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좀 맛있는 거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매일 아침 준비하는데 준비만 한다고 다야? 맛있게 해야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서윤아, 너 요즘 너무 늙어 보여. 좀 꾸미고 다녀. 네. 남편이 회사 다니는데 집에 와서 늙은 마누라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5년 동안 고생한 거 알아. 근데 그게 다 내 의무잖아. 남편 살린 건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셨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53살 한서윤. 흰머리, 주름, 20kg 빠진 볼. 5년 동안 남편 살리느라 제 몸을 망쳤는데 이제 늙었다고 꿈이라고 하시네요. 그날 밤 남편이 씻고 나와서 드라이기를 켰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봤어요.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오빠,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지난번에 말한 그 레스토랑으로. 박지은.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드라이기를 끄고 나왔어요. 여보, 제가 불렀을 때, 왜? 내일 점심 약속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여자 동료? 응, 팀원들이랑 같이. 남편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남편 회사 근처에 갔어요. 남편이 말한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1시쯤 남편이 나타났어요. 옆에 박지은이 있었어요. 둘만. 팀원들은 없었어요. 남편이 박지은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어주면서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친절한 모습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5년이었어요. 집 팔고 일 그만두고 사억 넣고 건강 잃으면서 살린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오늘 점심 누구랑 먹었어? 팀원들이랑.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나 오늘 봤어. 당신이 박지은이랑 둘이 있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5년이야. 5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아, 진정해. 그냥 회사 동료야. 거짓말하지 마. 휴대폰 메시지도 다 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5년 동안 환자로만 살았는데 이제 좀 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당신도 알잖아. 우리 이제 각자 살아.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각자 살자고요? 5년 동안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울던 사람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건넨 케이크 상자 밑에서 이혼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혼 서류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27년을 참고 살았던 그 무언가가.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 앞에 섰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5년 동안 살려놨더니 완치 5주년 선물이 이혼 서류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 케이크 밑에 이혼 서류 숨겨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윤아, 솔직히 말할게.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왜? 당신 5년 동안 나 간병하면서 너무 늙었어. 그리고 맨날 우울한 얼굴로 있으니까 같이 있기 힘들어. 그 순간 제 귀가 멍했어요. 내가 늙은 게 당신 때문이잖아. 5년 동안 하루 3시간씩 자면서 20kg 빠지면서 당신 살렸는데 그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거랑 이혼은 별개지.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위자료? 나 환자였으니까 과실 없어. 영원이야. 제 손이 떨렸어요. 집은? 재산 분할은? 전세집은 엄마 명의잖아. 당신 거 아니야. 나도 재산 없고. 남편이 비웃듯 말했어요. 서윤아,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둘 다 편한 게. 그날 밤 딸 미나가 집에 왔어요. 엄마, 이혼 서류 받았다며? 너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나한테 문자 보냈어. 엄마한테 이혼 동의하라고 설득하래. 미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절대 도장 찍지 마. 알았지? 그래도 아빠가. 엄마, 정신 차려. 우리 변호사 찾아가자. 다음 날 미나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 메시지 캡처,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영수증을 모두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환자였는데도요? 환자였다고 과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불륜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고요. 부인께서 5년 간병하며 들인 경제적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없는데요? 전세 명의가 시어머니라고 하셨죠? 실제 돈은 부인 아파트 매각 대금 아닌가요? 네, 제 집 판 돈 2억 3천만 원 중에서요. 그럼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중 투입한 비용도 정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부인 친정 유산 8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8천만 원, 아파트 매각 손해액 5천만 원, 퇴직금 3천만 원. 합계 2억 4천만 원이네요. 제 눈이 커졌어요. 이걸 다 받을 수 있어요? 최소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포함하면 1억 5천 정도 예상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하려면 법대로 하자.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변호사? 응.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5천 청구할 거야. 미쳤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전세집 보증금 1억 2천, 내 돈이잖아. 그거 돌려받을 거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건 엄마 명의라니까?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당황한 얼굴을 보니 처음으로 속이 후련했어요. 일주일 후 미나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 넣었어. 뭐? 아빠랑 박지은 불륜 사실. 회사 게시판에 증거 사진이랑 같이. 미나야, 그건 너무. 엄마는 왜 맨날 착해? 아빠가 엄마한테 뭐 했는데?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 끝났어. 뭐가? 회사에서 다 알아. 나랑 박지은 사이.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인사팀에서 불렀어. 당장은 아니지만 다음 인사이동 때 지방 발령 갈 것 같아.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박지은이 사표 냈대. 소문 견디기 힘들다고. 당연하지.
서윤아, 이거 내가 한 거지? 아니, 딸이 했어. 내가 아빠로서 할 짓을 안 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서윤아,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 취소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와서 박지은이 떠나니까 내가 다시 필요해?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27년 봐줬어. 이제 됐어. 그날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서윤아, 너 이혼 취소 안 할 거야? 네, 어머니.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그건 아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전세집 보증금 대줬잖아. 그거 법원에서 제가 받기로 했어요. 뭐? 제 아파트 판 돈으로 산 거니까 제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내 명의인데? 명의만 어머니 거고 실제 돈은 제 거잖아요. 변호사가 그러던데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5년 전에 빌려주신 1,000만 원도 갚을게요. 이혼 재산분할 받으면. 너.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가리켰어요. 야, 내가 뭐 했길래 며느리가 이렇게 나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에서 여자 만났대. 불륜.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서윤이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나도. 닥쳐. 네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석 달 후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용. 위자료 8천만 원. 재산분할 8천만 원. 합계 1억 6천만 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올 때 남편이 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서윤아. 뭐? 미안해. 진심이야. 됐어. 이제 각자 살자.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걸어 나왔어요. 미나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겼어? 응, 이겼어. 얼마 받아? 1억 6천. 미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DBR 개월 후. 저는 1억 6천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었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간호학원을 등록했어요. 27년 전 포기했던 그 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어느 날 미나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 27년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 뭐가? 이제는 한서윤으로 살 거야.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고. 미나가 웃었어요. 엄마 멋있어. 1년 후. 저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54살 한서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옛날 병원 동료 미숙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윤아, 내 전 남편 봤어. 어디서요? 동네 마트에서. 혼자 컵라면 사고 있더라. 되게 초췌해 보이던데. 그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봤어. 요양병원 상담하러 왔더라. 아들이 모셔드릴 수 없대. 그렇구나.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딸 미나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아니, 모르고 관심 없어. 엄마 정말 변했다. 미나가 웃었어요. 응, 변했어. 그게 좋은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이렇게 당당한 거 처음 봐.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27년 만에 맞는 저만의 봄이었어요. 5년 동안 집 팔고 일 그만두고 4억을 쏟아붓고 건강을 잃으면서 남편을 살렸어요.
그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남편을 살린 건 제가 아니라 병원과 의사였다는 걸. 제가 한 건 그냥 돈을 댄 거였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한서윤으로.